119가 도착했을 때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파요 지금. 여기가 아파요? 남성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죽겠어. 구급차에 옮기자마자 환자의 심장이 정지합니다. 저희 찾아갈게요. 물러좀. 비키세요. 전기 충격합니다. 2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병상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구급대는 무작정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니 병원 선정 안 됐죠? 모든 환자들과 안 떠있는 병원으로 그냥 가주세요. 갈게. 가면서 추가로 딴 데 되면 딴 데 가요. 그 사이 다행히 의식도 회복합니다. 선생님 제 말 들려요? 들리면 예 해봐요. 예? 오케이. 그런데 그때 환자의 심장이 다시 멈췄고 구급대는 또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구급대 한 명은 전화기를 붙들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변에 계속 전화하고 병원 앞에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그래요.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뭐 병원이 없어. 50대 남성은 구급차 안에서만 모두 4번 넘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0km 떨어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모두 불가 이게 한 나라에 119를 모두 불가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기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7,634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병원에 접수조차 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 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33,235명, 이 중 7.3%가 생존했습니다. 과거보다 향상됐지만 여전히 국제 평균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고 반신이 마비돼 구급대는 뇌졸중을 의심했습니다. 50대 남자 뇌졸중 출전. 아휴. 한숨을 쉰 건 뇌졸중은 응급병상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2명이 그 대기 중인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 근처 다른 병원도 있지 않나요? 가까운 데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리는 없고요. 네.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km 떨어진 5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졸중 뺑뺑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구급대가 20대 뇌졸중 환자를 싣고 응급병상이 있는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이 막아섭니다. 선생님 여기 안 된대요. 뇌출혈 못 받겠다고. 응급병상은 있지만 뇌수술 의사가 없어서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뇌수술을 맡을 신경외과 전문의도 대기하고 있어야만 응급실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대형병원 간호사가 뇌수술 의사를 찾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끝내 숨졌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죽음 이후 여러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난 4일 70대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꽉 쥐어봐요. 주먹 쥐어봐요. 주먹. 힘이 안 들어가요. 뇌졸중이 의심돼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구급차는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응급병상부터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되면 저희 다른 병원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서울에 3차가 이렇게 응급이 나빠요? 병원이 저희가 119가 이렇게 막아놓으면 못 가요. 한 해 119로 이송된 뇌졸중 환자는 2021년 기준 97,847명입니다. 90대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병상을 찾기 어려워 119를 불렀습니다. 어렵기는 119도 마찬가지. 전화로 이곳 저곳을 알아보다 응급병상이 남아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병원과 구급대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전화하니까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 지금 음악도 없어가지고 다른 호흡기 지금 물건 띄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띄워져 있던데. 의료진은 전화를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화를 계속 중이었어요. 저희 여기도 전화 오고 지금. 환자의 상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세추 몇 시에요? 지금 89요. 자칫 구급차 안에서 비극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구급대의 전화기가 바빠집니다. 한양 성모 아산. 안 돼? 한양 성모 아산 보람의 보은 강동경이 어디? 됐어. 했어요. 안 돼.
코로나 엔데믹 선언에도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20.8% 늘어 하루 평균 18,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병상은 국가 지정 병상까지 합쳐 3,500여 개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병원 대부분은 격리실이 없으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을 바꿨으면 그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국민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분석서입니다. 응급실 문제를 개선하려면 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6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난 3월 대구에선 10대 학생이, 5월 용인에선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병실이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었으니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이송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119 상황실이 가기로 결정한 병원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들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병원이 일부러 환자를 거부해온 게 아니라며 병원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